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14만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란 전쟁, 이란이랑 이제 미국 전쟁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사실상 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웃긴 말이지만, 이란과 미국 전쟁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서 주가가 움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이거는 반드시 신규 진입 고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도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신규 진입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신규 진입 충분히 조금 고민해볼 법하다라고 생각하고, 15만원대에 아주 고가권이죠. 평단을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여나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뭐를 좀 보여드릴 거냐면, 첫 번째, 일단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날짜는요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이고요. 자, 21일에 지상전 가능성도, 미국이란 전쟁 긴장 속 환율 방산주 급등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일본의 이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주가들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 일본 방산주들 지금 월요일 오전 9시 49분 기준이거든요.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오션이 그런 방산주로 봐야 되냐라는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 부분 볼게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8% 상승이 나왔었다. 이날 8%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고, 일단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란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죠?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받겠죠. 이게 2월 중순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방위산업업체는 우리나라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8% 이상 상승, 한국조선해양 역시 6.2% 상승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혜가 있을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다 라는 내용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쟁이 당연히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혜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니죠, 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요 작년이거든요. 작년. 자, 중동 전쟁 우려감 줄어들자 조선 방산주 숨고르기 들어갔다 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냐면, 이 전쟁에 대한 조금 우려가 줄어들었을 때 이 방산주, 그 다음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좀 약했다라는 거예요. 약했다. 자, 근데 조선주는 또 H중공업이나 HD 현대위포는 올라갔었는데,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주가가 빠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방산주는 확실히 전쟁의 완벽한 수혜주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케바케 경향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뭘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미국의 함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함정. 그러니까 엄청 큰 함정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초계함이라고 하나요? 그 조그만 함정.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하나오션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함정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주 사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좀 보게 되면 뭘 만드냐?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방산이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이 특수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 분류되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증시가 돌아갈 때 항상 증시가 빠지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증시가 조정이 나와도 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주도주가 조선, 방산, 원전이었고, AI 수혜주로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조선과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유는 못나서가 아니라 수급적 이슈였단 말이에요. 수급적 이슈.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급적 이슈가 우리가 화요일 시장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하나오션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고가 영역이 있고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일장에서 하나오션이 혹시나 주가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기회로 볼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션에 대해서 일단은 최근에 15만원 구간을 터치를 몇 번에 터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줄어들었다. 야, 나 15만 2천원까지 올라가면 매도할 거야 라는 거래량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15만원 구간 터치했을 때 어때요? 터치했을 때 그래도 매도할 거야 라는 물량들이 꽤 많았죠. 거래량만 따지면. 근데 이번에 15만원 터치했을 때 매도할 거야 라는 물량들이 이 전에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15만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나올 시에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지금 어쨌건 15만원 구간에 물려있거나 하나오션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건 뭐다? 개미 털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급들이 한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주식 특성상. 그러면 그 수급들이 방산주로 쏠려 들어갈 거는 확연한데 거기서 하나오션이 얼마나 이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제가 화요일장의 흐름들 보면서 전달 드릴 거니까 혹여나 주가 내려갔을 때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구간 하나오션 걱정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내려갔을 때 기회를 좀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영상 바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렴으로 올려주고 있단 말이죠. 삼각수렴. 수렴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봉상 조정도 깔끔하게 나왔고, 거래량은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주봉에 대한 조정도 깔끔하게 나왔고, 그 다음 우리가 요거는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설날이 있었죠. 설날이 있었다.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밖에 거래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거래를 따지면은 요 정도의 거래량은 나왔을 거예요. 요 정도 상승률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줄어들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이 절대 나쁜 흐름이 아니고 정말 삼각수렴에서 깃발형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 천천히 대응 잘 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가 4주간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주간 만약에 주가 상승 탄력이 너무나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반드시 보다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내셔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쏠려 들어갈 수는 있으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 전쟁이 뭔가 종전되는 시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뭐예요?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땐 방산주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꺾여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올라간 만큼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오션 올라갔을 때도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잘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구간 오션 내가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현재 구간 하나오션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 혹여나 주가가 월요일에 조정이 나왔을 때, 화요일이죠. 화요일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쪽에 번호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반드시 오션 남기셔서 대응 준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 전달 드리면, 제가 현대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 우리가 결과적으로 방산 다 먹고 나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조정 나오면 우리가 로봇주를 봐야 된다. 그 중에서 뭐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이 자동차 부품을 어디서 갖고 오죠? 국내 자동차 부품 상장사한테, 그죠? 부품을 조달받는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공급망 문제 플러스 가격 문제.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대량 생산으로.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현대차의 자회사 누굽니까? 현대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네가 뭐 해요? 얘네가 로봇 만들죠. 아틀라스 맞죠? 아틀라스 만듭니다. 자, 그런데 아틀라스에 지금 들어가는 부품, 뭐 큰 부품은 모비스에서 전달하지만, 그죠? 작은 세세한 부품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 조달받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틀라스 몇만 대 만든다요? 2028년 30년까지 3만 대에서 5만 대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요? 여기서 공급망 문제 많이 만들면 생기겠죠. 그죠? 가격 문제 생기겠죠. 많이 만들면. 그러면 가격을 낮추려면 대량 생산으로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되는데,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문제와 가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아틀라스를 만들 때. 답은 간단하다. 현대차에 지금 공급하는 1차 자동차 벤더 부품 애들이 로봇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로봇 부품 개발하는 건 하나예요. 왜? 미래의 내연기관 말고 전기차 했을 때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이 정밀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발비만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의 특징이 뭐냐면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성장성이 없죠. 왜? 현대차를 따라가니까. 근데 여기서 로봇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나오는 게 자동차 부품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부품주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100개, 200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애들, 모바이스 전자, 그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계양전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부터 하나 둘씩 등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 제가 부품주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하나 뽑아왔으니 요거까지 체크해 보셔라 라고 전달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션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부품 관련된 부분들은 부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품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권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